수를 빼면 토지분만 남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 토지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내가 임대보증금 받은 것 중에 토지분에 대해서 들어간 그죠? 그러니까 너무 돈 빌려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여기 건설비 뺀 나머지 토지분에 대해서 있죠. 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간주임대로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간주입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죠. 여기에 받은 있죠. 보증금 중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돈 보증금에서 만약에 이자 수익이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를 얘기하죠. 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산출된 간주임대료가 만약에 80이라 하면 뭐야? 그럼 회사는 아무런 분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법은요, 요만큼을 이렇게 그죠? 조세 정책적으로 있죠. 입금으로 봐서 기타 사유 유출로 아까 전에 무조건 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9개가 있었거든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하는 항목 중에 간주입금에 따른 있죠. 기타 사유 유출이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접대비 한도 초과에 배웠잖아요. 두 번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 말고 무조건 조세 정책적으로 그죠? 과세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수익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의제배당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의제라는 거는 간주 아니겠습니까? 의제 과세죠. 그죠? 간주 과세. 네, 그죠? 배당으로 간주해서 입금으로 과세하겠다는 제도가 바로 의제 배당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따라. 두 개가 있거든요. 무상,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에 관한 얘기예요. 잉여금을 자본 전입에 따라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감자에 따른 있죠. 합병 분할, 감자퇴사 합병 분할에 따른 의제 배당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 나의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기업에. 그때 내가 취득한 주식은, 우리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100원인데 지금 감자 대가를 150원을 받았다면 50원은 이 자본 계정에, 자본 거래에서 50원을 더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하고 내고 지금 거래했기 때문에 50원을 추가적으로 뭐야? 배당받은 건 꼴 아니냐. 그러니까 상법상에 주총에서, 그죠? 주총에서 한 연차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과 비슷하니까 과세를 해야 되는, 그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은 과세한다. 예.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의제 배당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에요. 입금으로 본다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입금했어요. 그 다음에 입금 물산입 할게요. 입금 물산입은 별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벌써. 몇 가지 와서 이런 것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자산 수중 이익하고 이게 수익 뭐 2월 입금이랄지 요거 있죠. 아까 환급금에 대한 가산 이런 거 좀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감자세금 2월 입금. 2월 입금은 딴 게 아니고요. 개념만 할게요. 2월 입금은 왜 입금 물산입이냐면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2월 입금은 뭐냐면 내가 입금을 잡았는데 또 그 다음 년도에 또 입금을 잡는 경우, 그죠? 그 경우가 과세가 두 번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 한 행위는 뭐야? 그죠? 입금으로 보지 않아야지 뭡니까? 이중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품을 10만원에 외상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10만원 유보가 필요하죠? 10만원 유보 필요하잖아. 외상 매출금 10만원 유보가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안 했대요. 그럼 여기 벌써 있죠.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산증가에 유보로 해서 과세 세금을 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근데 회사가 또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요. 정기에 세금 냈는데 또 회계처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당기손익에 들어가면 또 과세가 되죠. 두 번.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입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입금 물산입에서 역분기해서 입금 물산입 마이너스를 해줘야지만이 뭐야? 결국은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월 입금은 뭐야? 입금 잡았는데 또 잡는 거 이중과세 조정. 2월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송금 잡았는데 또 송금 잡으면요. 두 번 송금이잖아요.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익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을 한번 보죠. 여러분, 세법은 이 평가라는 걸 있죠. 법률은 뭐예요? 이 평가에 따른 거를 법률상의 평가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임의적인 평가 차익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의 입장은 평가를 안 좋아해요. 평가의 주체가 바로 담당자니까
회사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서 세금 결정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평가만 인정하고 임의적인 평가 차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랄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하는 거 있죠. 그럼 법에서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 이게 원칙이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평가이거든요. 네가 평가 차익으로 계산한 거 있죠. 요거는 예외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입금을 보겠다. 예금으로. 평가 차익을 잡았지만, 평가지만 입금을 본다 이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이 정한 거예요. 그 세법과 다른 법률에, 그죠. 여러분들, 적용에 있죠. 순위를 좀 알아야 돼요. 세법은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타법률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있죠. 서로, 그죠. 경합되면은요. 세법은 하위법이라서 무조건 형님한테 동생이라 져버려요. 다른 법에서 인정하겠대요. 고정자산 평가 이걸. 형님이 인정하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막 인정하겠어요. 저도 인정할게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야? 법률에 의한 있죠. 평가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험은 법률에 의한 거는 당연히 있죠. 예외적으로 입금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요 세 번째가 있죠. 시험에 좀 나와요. 연산부채 환율 변동 평가. 얘는 법률에 의한 게 아니에요. 법률에 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입금 송금을 다 인정해요. 입금을 인정해줘요. 자, 여러분들 있죠. 기말에 이제 우리가 외화 채권이랄지 그죠, 부채에 대해서 평가해서 외화 환산 이익 잡을 수 있죠. 그걸 예전에는 인정 안 해줬어요. 전부 다 이제 외화 환산 이익 잡으면요, 입금 불산입, 자산 감액에 그죠, 입금 불산입 잡고요. 만약에 외화 환산 순수 잡으면요, 송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다 부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 변동 손익을 인정 못 하겠다 이거지. 법률에 한 것도 아닌데 뭐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죠. 외국과의 자본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탄력성 있게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연도에 곧 있죠. 뭐 외상값이랄지 다 받으면 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받게 되면 없어지고 또 추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시차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한 이 세계에서 뭡니까? 불필요한 세무조정이 유발된다고 봐서 2011년도에 상장 기업에 있죠. 이 IFRS가 이제 의무화되는 시점에 이것도 같이 바뀌면서 법률에 의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외적으로 입금 송금을 다 허용해 주고 있다.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알아주세요. 네, 그렇게 돼요. 물론 나중에 있죠. 이걸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 내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신고했다고, 그죠?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한다면 이거 다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치세 매출액은 딴 게 아니고, 그죠? 이 타인한테 있죠. 소비세를 내가 부채로 봐야 될 걸 수익 잡았다면 그는 있죠. 이건 불산입니다. 이 말이죠. VAT 포함해서 11만원, 10만원 바트 페어하고 현금 배출했다면 11만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는 뭐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그냥 다 있죠. 부가세 예수금을 매출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로 쏴보세요. 여기 예수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부채 증가에 뭐가 필요합니까?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 증가에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필요하지. 요거 증가해. 되겠습니까? 그 부채 증가에 마이너스 값에 송금이지. 송금 산입 혹은 입금 불산입 아무거나 좋습니다. 마이너스. 자산 증가에, 아니, 부채 증가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입금 불산입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딴 게 아니라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가볍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되면요. 그 한성의 주주는 법인주주도 있고 개인주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당 가능 이익이 20만이라 해서 이 지분율이 같다고 하면 10만원 배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쌓였던 그죠? 이익잉여금은 전부 다 단기 순이익에 출발해서 넘어온 거니까 법인세가 과세됐죠? 그런데 얘가 또 받아가지고 뭐야? 받아가지고 또 세금을 낸다라면
이걸 거쳐서 그냥 배당금 한 번 받았는데 여기 세금 내고 여기 또 세금 내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 또 개인주주는 뭐야? 똑같은 소득세를 내게 되죠. 이중과세가 되니까 법인세법은 내가 배당금 받은 것 중에서 일정한 비율만큼은 뭐야? 입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개인주주는요, 이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업이 뭐냐면, 그로스가 총액이잖아요. 여기에 세금을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에 금액으로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시켜서 과세를 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있죠. 그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인주주라면 받는 사람 법인세법의 입장을 따라가야 되고, 받는 사람이 개인이라면요, 소득세법에 있죠.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받는 사람을 따라, 왜냐면 원천징수 규정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개인이라면 얘가 배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규정이 있는 반면에 법인과 법인은 원천징수가 없어요. 배당할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한다는 것도 지금 소득세법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 미리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중과세 하는지 요거는 내가 받으면 배당금 수익 잡잖아요. 그죠? 10만원 잡았다 가정할게요. 회사는 회계처리 10만원 배당금 수익 잡았죠? 요 중에서 80만원은 입금불산입을 하면 요만큼을 뭐예요? 그죠? 계산해서 8만원을 입금불산입 기타 함으로써 2만원만큼은 과세되지만 8만원은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규정으로 하게 되고요. 그 소득세 있죠. 그로스업 제도는 만약에 10만원을 받았다. 이거는 개인주주예요. 개인주주. 10만원 받았다. 그러면 소득금액은 그 배당 과세는 안 한다. 11%인데 지금. 그럼 40%라면 4만원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스업은 그죠? 그로스업이잖아. 업. 그 금액이 지금 11%가 됩니다. 세율은. 그럼 일단은 너가 법인세를 맞지 않았다면 원래 더 받게 되지 않냐. 법인세를 맞고 내한테 배당이 됐으니까 덜 받았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업 시키자. 11,000을 붙여. 그럼 11만, 내가 받은 건 이건데, 소득이 뭐야? 11만 1,000원, 요걸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40% 하면 이만큼 되죠? 그럼 얘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같죠? 아니고, 내가 업된 거는 배당 소액 공제를 빼서, 이렇게 함으로써 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바로, 그로스업, 그죠? 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죠 3일에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정규를 수정기구로 인식한,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았어요. 자, 수익 잡았어요. 인식한 정기자산세 환급을 입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했던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정기의 재산세는 뭐야? 송금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죠. 인식한 환급액은 뭐죠? 입금이잖아요. 근데 입금불산입이 아니죠.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고. 회사가 계상한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액은요. 입금물이죠. 네. 마이너스로 소득처분하고. 이거는 나중에 임원에게 상여 초과액은 나중에 송금불산을 상여 처분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기부금과 관계된 거니까 나중에 좀, 그죠? 퍼즐을 맞춰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입금불산입 방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했어요. 그렇지만은 정책적으로 뭐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인데 입금불산입 방법이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자본 충실한 목적으로 자본 계정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죠. 자본 계정은 입금 송금에 전부 다 넣지 않습니다. 의제 배당은 뭐예요? 아까 전에 상법상의 배당은 아니지만 예배적으로 실질적으로 배당한 거니까 입금을 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입금에 산입하지. 이거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입금에 산입한다. 부가치 매출세액은요. 부가치 예수금 전가에 뭐가 필요합니까? 입금불산입이 필요하죠. 부채 전가에 산입되지 않고 국세, 지방세, 관할금의 환급금에 따른 이자는요. 원칙적으로는 뭔가 있잖아요. 이자 같지만 조세 정책적으로 입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올드한 문제 하나 있나요? 자, 입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금액이고 이 중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할 때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익은 예외적으로 입금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입금. 그 다음에 자산수중 이익 중에서 뭡니까?
2월 결성후에 보전했다는 이건요. 입금 불산입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입금의 예조를 보지 않는 거고 자산의 양도금액은요. 입금, 송금에서 한입,뜬금에 환입됐다면요. 입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이번 되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입금 불산입 규정인데 성격이 다른 거는 감자 차익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조세, 이거는 뭐 자본 충실, 뭐 다, 2월 입금은 뭐죠? 여기 이중과세 조정, 나머지는 자본거래, 다 자본거래. 입금 불산이고 자본거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 문제 풀고.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세무조정의 내역인데, 아까 전에 있죠. 제가 유보를 막, 그죠? 기초에서 막 없애고 할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에 적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즉, 이 말은, 관리하는 게 뭐예요? 유보잖아요, 유보. 유보가 아닌 것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요, 수익의 계산함에 따라 1을 입금 불산입 하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감액해야 되니까. 그죠? 차익을 잡았던 법률에 의하지 않고. 단기말 현재 뭡니까? 특정 차익, 이게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네. 국고보증받아, 이건 아직 이런 거 안 배웠죠, 그죠? 이 과세이연, 일시상각 중간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쭉 보다가 보니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 면제액을 수익 계산했다면 2월 결성은 보전했대요. 그러면 이건 입금 불산입하고 뭐죠? 자본거래 아닙니까? 기타가 되죠. 맞잖아요. 그죠? 자본거래잖아요. 2월 결성. 그럼 기타가 된다는 말은 유보와 전혀 관계없죠. 아직 이거를 지금 여러분 유보는 다 안 배워서 그런데 얘는 뭐예요? 명확하게 입금 불산이 기타가 되니까 자본거래니까 유보와 마이너스와 관계없는 거래죠.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